디오를 만나기 전 사상 최악의 적이었던 바닐라 아이스는 조스타 이집트 투어 일행 가운데서 2명을 죽인 무자비한 캐릭터다. 그는 원래 흡혈귀가 아니었으나 불안했던 디오가 충성심 테스트하다가 흡혈귀로 만들었다. 또한 작가는 바닐라 아이스의 모습이나 사상이 독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았던 캐릭터라고 한다. 충성심이 매우 강해서 디오가 내린 미션을 어떻게 해서든 클리어할 정도로 집념이 강한 인물이었는데 디오로 변신했던 이기를 짓밟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이후 이성을 잃은 채로 마구잡이 공격을 시작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만화 수준을 걱정하던 폴나레프의 여유와 흡혈구 도발에 당하여 최후를 맞이했다. 맞아? 그는 디오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충성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목을 댕거하여 피를 줄 정도로 디오에게 빠져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생팬이다. 게다가 보통 냉정하고 차가울 정도로 계산된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그의 과도한 충성심은 가끔 본인이 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어 작은 게임에도 잘 넘어갔다. 그리하여 이기와 폴나레프에게 속아 냉정한 모습에서 과도한 분노로 바뀌었는데 모래로 만든 가짜가 아닌 짜가를 공격하는 모습은 머저리 같아 보여 충성심과 능지는 별개의 문제다. 크림은 인간형으로 분류된 바닐라 아이스의 스탠드다. 프랑스 사형 집행인과 죽음의 이미지를 토대로 디자인되었으며 조조 시리즈 가운데서 근접형 스탠드들에게 가장 위험한 스탠드로 분류될 만큼 기괴하고 흉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크림의 능력은 암흑 공간으로 집어삼키는 능력인데 압둘의 스탠드 능력을 무시하고 경로에 존재하는 것들을 전부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무자비한 능력이다. 게다가 이동 시에도 보이지 않아 상대 입장에선 죽을 맛인 스탠드다. 그러나 암흑 공간에 들어가는 바닐라 아이스도 바깥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 누군가를 골라서 지워버릴 수는 없고 주변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개를 빼꼼해야 하는데 이때 역으로 기습당할 수 있다. 작가가 말하기를 이 능력을 만들기 전에 무와 무한대에 대해 생각하다 나온 능력이라 했다. 니즈무라 케이초는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해서 화살로 스탠드 술사들을 만들어낸 공장장이다. 오쿠야스의 형으로서 제법 눈치가 빠르고 정교한 행동들을 통해 초반부 모리오초를 어지럽게 만든 장본인인데 사실 구현의 화살로 수많은 스탠드 술사들을 만든 것은 본인의 아버지를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일정치 않으면 한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스탠드 술사들을 만들어버린 바람에 그중 배고프던 오토이시 아키라에게 도넛이 되어 최후를 맞이했다. 맞아? 형제가 둘 다 똑똑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만 밸런스가 맞춰져서 오쿠야스에 비해 더 이성적이고 침착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성적인 성격은 냉정함으로도 이어져 오쿠야스가 조스케에게 패배하자 스탠드를 이용해 그대로 쏴버리는 무자비한 모습도 갖고 있다. 게다가 그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면서 정말 같은 핏줄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패드립도 날렸으며 심지어 화살을 쏴서 얻은 결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왕냉혈한이다. 또한 조스케에게 스탠드 병사들이 몇 명 죽어서 완벽하게 정렬이 되지 않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 이 정도면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성격인데 반면 어렸을 적에 학대당한 오쿠야스를 보호했고 정신이 나가버린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형과 아들로서의 따뜻한 면모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성격이지만 마지막에 오쿠야스 대신 도넛이 되는 것을 택한 츤데레 형이다. 케이초의 스탠드는 배드 컴퍼니다.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닌 여러 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체형 스탠드며 여러가지 군대식 무기와 장비를 탑재한 스탠드다.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60명의 병사들과 그린벨에 4대의 아파치 헬리콥터, 7대의 탱크가 존재한다. 이것들은 미니어처 사이즈지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군사 전략도 가능하다. 피부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을 갖고 있고 지뢰로 다리 하나를 걸레짝으로 만들 수 있으며 헬기에 있는 미사일은 상대를 잠시나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K초의 단일 명령만 듣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서 한 번 명령을 내렸을 때 무방비가 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5부에서 운명론을 이야기했던 캐릭터 스콜리피는 작중에서 시간상 황금의 바람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등장한 조각가다. 그의 연인의 아버지가 복수를 부차라티에게 부탁하면서 표적이 되었는데 살을 싫어하는 인물이 그를 보자마자 온갖 욕설과 구타를 하여 역시나 갱스터들은 말보다 주먹. 애인이 죽은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스탠드의 의지라며 부인했다. 결국 미스타는 그를 죽이기 위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돌멩이에 본인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며 배짱 싸움으로 밀어붙였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미스타는 쩔쩔대며 피할 방법을 물어봤지만 그는 롤링스톤즈를 부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을 이야기해서 결국 미스타가 부수는데 성공했지만 이때 운명이 바뀌어서 한 명이 아닌 2명이 더 죽게 되어 미스타가 사실 5부의 히든보스다. 맞아? 롤링스톤즈는 스콜리피가 어렸을 적부터 구사할 수 있었던 스탠드다. 능력은 근처에 있는 누군가의 죽음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따라가는 자동 조종형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데 만지면 평화롭게 죽을 수가 있다. 롤링스톤즈의 목표물이 되면 점차 외관이 바뀌는데 sul자도 제어하거나 멈출 수 없으며 운명에서 힘을 얻어 스스로 움직인다. 또한 이 능력은 모든 도란에는 조각상이 있다. 그리고 조각가의 일이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영감에 대한 유명한 인용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능력이다. 다음 캐릭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하면 뒤로 가기를 하도록. 비바노 웨스
웨스트우드는 울트라 시크릿 유닛 하우스에서 깽판을 친 간수다. 그는 죄수들을 사회의 쓰레기라고 취급했는데 이후 서바이버의 영향으로 인해 웨스트우드는 분노에 휩싸여 싸움을 즐기게 되는 캐릭터로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이 나와 징벌방에 있는 모든 방을 열어 수감자들에게 배틀 로얄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동료 간수 딱 한 명과 싸운 뒤 그는 본인이 가장 최강자라는 어이없는 선언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타자인 조린에게 고막이 찢기고 발톱이 뜯겨지며 안면 근육이 파열돼서 최강자라고 자랑한 지 몇 분도 안 되어 바로 너가웃 당했다. 본인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스탠드 능력을 갖게 된 비바노 웨스트우드는 싸우던 도중 능력을 각성하게 된다. 플래닛 웨이브스는 근육의 섬유와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형으로 분류된 스탠드다. 멀리서 떨어지는 운석을 끌어당겨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충돌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진입하는 동안 3000도까지 가열된 상태가 되어 모조리 태워버릴 수가 있고 또한 떨어지는 운석은 본인에게 닿기 전에 소멸하는 특징도 갖고 있어서 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나 운석의 불이 다른 물체에 옮겨 붙으면 피해를 받게 된다. 작가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스탠드를 만들었다고 했다. 끝났다.